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골든타임이 임박해오면서 오는 2026년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안 3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과 더 투명한 행정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반드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외 6건에 대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정병회 의장도 시행정이 의회의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류도시 순천 완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의회의 제동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법에 의해 2030년 쓰레기 직매림이 금지되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또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예산에 큰 어떤 그 정책 과제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요. 예, 저희들만 그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천 연양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일부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반대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일부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미 시점까지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 지역사회 내 일부 극렬 반대 여론에 더해 시의회까지 설득해야 하는 산 넘어 산인 상황 속에서 순천시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원 15명 가운데 위촉 측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을 비하하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며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인물도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등을 외면한 정부가 이제는 여순 사건의 진실까지 덮으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즉각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호남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호남 지역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나돌았는데요. 해당 의원들은 당시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지역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7홀 골프장이 포함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에 3,700억 원을 투자하는 LF 리조트 측이 최근 50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조성하는 관광단지와 광양시, 포스코가 각각 추진하는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데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와 주식회사 LF 리조트는 최근 구봉산 관광단지 연계 관광시설 구축을 위한 별도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구봉산 관광단지 주변에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LF 측은 이미 구봉산 자락 232만 제곱미터 부지에 3,700억 원을 투자해 27홀 골프장과
230실의 호텔 등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사유지 기준 85.3%의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연말까지는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 협의 과정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500억 이렇게 투자하는 MOU까지 체결이 돼서 문체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연내에 아마 이렇게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가 추진하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세계 최장 출렁다리, 포스코의 체험형 조형물을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각각의 관광시설마다 대형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골프장 위주의 개발이라는 선입견에 공익적 기능을 더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관광시설이 19개 콘텐츠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프장 위주다 이런 것이 좀 보여져서 이런 것을 좀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시너지 효과가. 광양시는 내년 하반기에 모든 공사를 동시에 착공한다는 일종의 확약서도 정부에 제출해 골프장만 건설하고 말 거라는 우려도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봉산 이런 개별 관광 계획들을 총괄하는 종합기본계획도 절실하지만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용역비가 삭감된 점은 걱정입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첫 관광단지가 최근에 연계투자 협약을 계기로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의 웰리스 관광 거점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웰리스 관광 거점화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국비 106억 원과 도비 3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백야대교 인근 19,000제곱미터 부지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17억 원을 들여 체험시설과 특산물 판매장, 관광 안내소 등을 갖춘 해양 웰리스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는 방류 직후보다는 조금 잦아든 분위기지만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등 오염수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물메기와 갈치, 감섬동까지 먹음직한 생선이 좌판에 올랐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이 생선이 일본에서 온 건 아닌지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 묻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측에서는 이걸 꺼린다고. 이거 어디서 잡아왔냐는 등, 오염 안 됐냐는 등 이런 것을 많이 문의를 해. 지난 8월 최초 방류 때보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 심리는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걱정은 있어도 식탁에 수산물을 아예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입니다. 앞으로 더 오염수 배출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 느껴요. 하지만 안전함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상인들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좋습니다. 시방 서울 같은 데서 자식들이 못 사 먹으라 그러고 보내지 마라 그런다면 우리가 요 소매 식당 아니면은 먹는 데서는 배를 장사를 못 해요. 바다를 낀 지자체들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 분주합니다. 여수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어업지도선에 실시간 해수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이번 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금년에는 작년 대비 2배가량 늘린 약 160회를 실시했는데요. 단 한 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 오염수 3차 방류를 마치고 내년 2월 말 다시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류는 오는 2051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예정으로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검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 속에서 여전히 연탄의 온기로 추위를 견디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에 단 한 곳 남은 연탄 공장이 올 겨울을 끝으로 폐업합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1초에 3개씩 연탄이 쏟아집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드는 연탄을 떨어뜨리지 않고 싣는 손길이 바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때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유일한 이 연탄 공장의 겨울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공장 가동 69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며 인건비가 올라 연탄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게다가 변두리였던 공장 주변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커진 점도 폐업의 요인이 됐습니다. 저기가 공유사업이잖아요. 네. 여기 옷가게도 있고 저 아파트 생기고 그러니까 없어지면 좋고 있으면 있는 어쩔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으려다 4,500여 가구에 달하는 광주 전남 지역 연탄 이용자를 생각해 내년 1월까지만 시한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알게 모르게 많은데 연탄 공장 문 닫아보면 연탄 뗀 사람들이 무지개 곤란을 느낀다고. 또 수송한 사람들도. 지역 유일의 연탄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다른 지역에서 수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연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광주 800원, 전남 800에서 1,000원 수준. 타 지역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운송비 등이 더해져 200원 이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나서 옛 화순탄강 근처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주민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가까스로 연탄을 찍어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들이닥칠 한파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시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의 월 평균 장애인 고용 인원은 68명으로 의무 고용 인원보다 1명 적어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바스프와 금호 P&B 화학 등 전남 지역에 본사를 둔 8개 기업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전남 동부지회가 오늘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에서 희망의 집 짓기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헤비타트는 후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조성한 주택 10가구를 주거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기공식을 연 뒤 집 짓기에는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포스코 등 지역의 기업과 자원봉사자 등 전국에서 1,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영남면 남열마을 주민 1동 133만 9천 원, 순천 희망병원 임직원 1동 113만 3천 원, 고흥군 영남면 우두마을 주민 1동 68만 원, 남양면 운교마을 주민 1동 57만 3천 원, 순천시 왕조2동 통장협의회 1동 50만 원, 여수시 광무동 국가유공자 전후회 쉼터 회원 1동 38만 8천 원, 웅천 마린파크의 시장 1단지 어린이집 38만 원, 여수시 문수동 고려 어린이집 교직원 및 원아 1동 31만 3천 원, 봉산동 명동계장 대표 정은경 30만 원, 서강동 육통장 김기자 30만 원, 고흥군 동일면 구룡마을 주민 1동 23만 8,500원, 남양면 상화마을 주민 1동 21만 8천 원,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흥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중앙동 8통 주민 1동 16만 5천 원, 여수시 대교동 남산여자경로당 회원 1동 12만 원, 순천시 해룡면 복성마을 주민 1동 11만 원, 고흥군 동일면 노인회 10만 원, 순천시 서면 마륜 세동마을 주민 1동 7만 원, 여수시 봉선동 김정아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보건소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이번 달 31일부터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1월 1일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양시가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지원해온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내년부터 결혼 3년 이내로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적용은 1월부터이며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를 초청해 주민 열린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내일 오후 2시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열리며 주제는 현대사회의 범죄 유형과 심리입니다. 현재 전남 서부 지역과 광주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이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여수 등 전남 동부 지역에도 내일까지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1에서 3cm, 그 밖의 동부 지역은 2에서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로 내릴 경우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도 영상 1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두꺼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고흥 영하 5도, 순천, 광양 영하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영하 1도, 광양 0도, 고흥도 1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21분, 간조 시각은 오전 9시 4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전남 도립대와 몽골 지역의 대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최근 몽골 돈드고비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양측 의회가 지난 7월 공동 번영을 위한 우호 교류에 나서기로 한 뒤 교육 분야에서 가시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전남 도립대와 몽골 폴리테크닉 대학교는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직원, 학생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군이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나섭니다. 공군은 2017년에 시작한 저맘 영남지구 사업을 올해 준공한 데 이어 영남면 상수도 비상 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 유입 공사와 저맘면 8개 마을의 상수도 공급을 완료했으며 현재 포두면 등 7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670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172km의 상수관로와 배수지 한 곳을 설치 중이고 2026년까지 68개 마을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체육회가 2016 전남 도민체전 개최지로 구례군을 선정했습니다. 구례군은 지난 2012년 도민체전 성공 개최의 경험과 312개의 숙박업소, 632개의 음식업소, 학교 체육시설이 집중돼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남 도민체전은 내년에는 영광군, 2025년에는 장성군에서 잇따라 펼쳐집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운수업체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노선 개편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